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쇄 자유진동.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거는 감쇄가 없는 언댐프드잖아요. 비감쇄 자유진동이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간단히 정리하면, 질량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강성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 시스템에서 운동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서로 에너지를 구하면서 토탈 에너지 양은 뭐 소산되는 게 없잖아요.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무한히 인피니트하게 진동한다, 바이브레이션 한다. 이때 이미 시간 t에서의 위치는 x0 코사인 오메가 t 있고 사인 오메가 t였다. 이 오메가는 루트를 씌워가지고 m이었다. 이렇게 됐죠. 뭐 이걸 이렇게 앰플리투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때 x는 x0의 제곱 플러스 v0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앰플리투드 진폭이 되고, 페이시스 앵글 위상각은 인버스 탄젠트를 인버스 해가지고 x0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뭐 그래프는 뭐 굳이 그리면 가로가 t가 되겠죠. t가 되고 여기 xt가 되면 그런 식으로 영원히 진동하겠죠. 요게 한번 진동하는데 주기가 되겠고, 요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x0가 되고, 요 기울기가 v0가 되고, 요 진폭이 요 값이 되죠. 그죠? 요 값이 되고, 여기서 요 지연되는 값이 오메가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이 당초에 요 식은, 위에 있는 요 식은 마이너스 kxt 식인데, 요 달랑베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동적 다이나믹 이퀴벌런트 평행이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항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그 실체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cx.t라는 이런,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왼쪽으로 다 넣은 것을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되면 mx2.t 플러스 cx.t 플러스 kxt는 0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초기 조건 t는 0일 때 x0 v0는 있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관성 질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는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이 아니고 관성 질량이 됩니다. 요 C는 감쇄값, 자, 댐핑 코에피션트, 자, 요 K는 강성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두 가지는 했잖아요. 이때까지. 여기 추가됐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요걸 우리는 자, 관성저항이라고, 이거는 감쇄저항이라고, 이거는 강성저항, 스프링 약자에서 C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가 대비가 되는데, 요 식과 요 식 두 개가 대비가 되는데, 뭐 다른 건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요 항이 하나 추가됐단 말입니다. 요 항이 하나 추가됐는데,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감쇄가 없는 이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없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위에 이 식은 이제
이상화된 아이디얼라이즈 된 건데, 진동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감시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 공기 저항이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입자와 입자가 부재와 부재와 소재와 소재, 한 소재 내에서의 분자 단위에서도 마찰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감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소리로 나면 또 소리 에너지로도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내고, 뭐 열 에너지도 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에너지가 시스템 내에서 교환을 100% 하고 방출을 솟아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 C 값을 넣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자, 결국 그럼 우리가 요 식에서 mx2 mx2t 플러스 cx.t 플러스 qxt-는 0. 저 관성은 관성질량은 가속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강성은 변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는데, 자, 요 감시에 댐핑이란 거는 결국 어떻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냐면, 댐핑은 어떤 거냐면 어떤 과정이다. 자, 에너지 솟아내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에너지 솟아내는 개념이 나왔고, 자, 그러면 뭐 에너지는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에너지 솟아내기란 건 어떤 개념이냐, 이거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요 댐핑 C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솟아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에너지 솟아. 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지진파가 왔든지 무슨 때리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변형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진동을 하든 뭐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힘이 왔다, 변형을 했다. 그런데 선행 구간이라고 일단 쉽게 가정하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변형했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게 힘이 와가지고 변형이 생겼잖아. 이렇게 힘이 오고 변형이 생기고. 그럼 인풋 에너지, 자, 방출 에너지, 자, 소산 에너지. 요 세 개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인풋 에너지도 요 면적하고 똑같죠. 아웃풋 에너지는 지나고 나면 탄성 구간이면 원래로 돌아와 버리겠죠. 그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솟아낸 에너지는 두 개 빼버리면 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충격이 더 세게 왔다 칩시다. 이렇게. 더 세게 지진파가 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빌딩에 들어온 걸 거동을 한번 보니까, F라 보고 델타라 보니까 탄성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지나고 나니까 요렇게 돌아왔다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인풋 에너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요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 전체의 면적이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방출된 에너지는 뭐냐? 요만큼이 방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 요렇게 아웃풋이 됐습니다. 그럼 원래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단순 구간이 돼가지고 다시 나가버려야 되는데,
자, 빌딩 베링이 이렇게 생겼다. 돼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의 잔류 변형이 남아가지고 자빠지다가 다시 완전히 안 돌아오고 이만큼 남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델타 다시가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100% 방출을 못하고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뺀 요만큼이 소산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요만큼이 요렇게가 소산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이리 한쪽 밀었다가 이리 나가지고 이렇게 탁 대피면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했다 칩시다. 한 사이클을 갖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소산 에너지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사이클에 대한 소산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소산 에너지의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결국 감시라는 거는 자, 이게 우리가 재진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재진 설계든 뭐 대진공사든 재진의 핵심이 됩니다. 감시값을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성값을 조절하는 거, 질량하고 강성을 조절하는 거는 결국 강성보강, 강도보강이 되겠지만 재진 설계는 결국은 C를 가지고 하는 이런 뭐 테크닉이란 말입니다. 그 핵심은 그 C를 하는 테크닉의 핵심은 에너지 소산의 과정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댐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자, 이 댐핑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자, 첫 번째 자, 이런 댐핑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비스코스 댐핑이라고 하죠. 점성 감쇄. 쉽게 생각하면 유체 감쇄가 되겠습니다. 붙나 잘 모르겠네요. 자, 공기도 되겠고, 뭐, 물도 되겠고, 약간 끈적끈적한, 뭐, 물엿? 뭐, 콜로이드, 하여튼 점성이 있는, 뭐, 이런 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유체감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내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속도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달리게 할 때는 이게 공기 저항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속도가 점점 커지면 우리 공기 저항력이 점점 커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점성 감쇄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FD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저항값은 그 질량의 내가 질량이 M이라면 질량의 속도에 비례하더라. 자, 강성은 뭐에 비례합니까? FS 강성 감시값은 K든 뭐 SFS 비례하는 게 변이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간성 질량은 뭐냐면 가속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속도의 변화율.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FD라는 거는 속도에 비례하니까 이에 대한 선행적으로 보면 이런 감시값이 있을 거다. 댐핑 코에피션트. 자, 이건 FS는 KXT가 되고 FI는 MX2.T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든 물이든 뭐 콜로이드든 이런 유체 내에서 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그 내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막 기계든 뭐든 뭐 건물이든 뭐 달이든 벨이든 뭐 움직일 때는 유체 내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점성 감쇄 속도에 비례하는 이런 댐핑 포스가 작용하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성 감소의 장점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매스매티컬 공식화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속도에 비례하고 C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C값을 어떻게 구할까는 또 생각해봐야 돼. 수학적으로 공식화 포뮬레이션이 아주 간편하다는 것은 이걸 해서 다른 감시도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걸 함축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펠링이 어렵네. 이걸 이력 감시라고 합니다. 이 유체 감시가 아니고 고체 감시겠죠. 이렇게. 자, 아까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시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100% 방출돼 버리면 감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100% 에너지 흡수하고 100% 방출해 버리니까. 에너지 소산, 이만큼의 에너지 소산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 도면 이렇게 됐다. 결국은 에너지 소산이 프로세스라 했단 말입니다. 감시는. 점성을 통해서 에너지 소산하든 이력을 통해서 하든. 자, 이 이력금수는 우리 강제 이력국수 해가지고 여러분 실무에서 설계할 때 인방댐퍼 특수전담벽 대용으로서는 인방댐퍼 이런 데 많이 쓰죠. 전당 한복형 뭐 이렇게 많이 쓰죠. 해보니까 옆에 있는 콘크리트 백제는 멀쩡한데 탄성 범위 내에 있는데 지진력이 오는데 그 인방과 콘크리트 백과 백 사이에 월과 월 사이. 자, 이런 감시제를 하나 달았다.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시제를 빨간 거로 한번 해볼까요? 감시제를 하나 달았다. 뭐 점성 감시가 될 수도 있고 점탄성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력 감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요즘은 히스테리스 강제 이력 감시를 멋있다. 이거는 이오 벡터는 탄순공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에너지를 흡수했고 미리 흡수해서 요런 거동을 하더라. 요런 거동을 하더라. 물론 뭐 강성 저감도 있고 뭐 강도 저감도 있고 뭐 핀칭 현상도 생겨 그러겠죠. 그런 거 뭐 일단 차지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더라. 그럼 요 면적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에너지 소산이 일어났잖아요. 미리 항복해 가지고 있잖아요. 단원고원 함성 끝에 있는데 이 강제가 미리 항복해서 에너지를 솟아낸다는 건 결국은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뭐 건투로 치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스펀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그런 에너지 흡수겠죠. 이렇게 그럼 스펀지는 좀 변형이 일어나겠죠. 완벽한 탄성이 아니니까. 뭐 이런 하여튼 이력 감세 뭐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 또 설명하더라고. 이게 이제 이런데 이제 우리가 저항복감을 씁니다. 먼저 항복해가지고 이렇게 이력 거동을 해야 되니까 항복을 뭐 235 이런 FI도 그보다 훨씬 낮은 미리 항복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솟아나는 이런 다시 한 번 하지만 감시는 에너지 솟아나의 프로세스다. 이걸 머릿속에 딱 둬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드라이 프릭션 댐피 이렇게 논문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이 마찰 감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쓰고 주위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뭐 점탄성 댐퍼 유체의 점성과 고체의 탄성을 합한 점탄성 댐퍼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찰됩니다. 이 쿠링 댐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에너지 소산이 뭐 소리로 뭐 에너지가 소산될 수도 있고 뭐 열로 소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걸 뭐 큰 값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정밀한 기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세 가지가 어떤 게 뭐 점성 댐퍼를 달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물이 흔들 때 꼭 점성 댐퍼를 안 달아도 공기 중에서 흔들리니까 어쨌든 공기에 대해서 유체장은 받잖아요. 그리고 이력 댐핑도 사실은 소성 구간에 넣어가면 구조물 자체도 이력 거동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뭐 또 제니 이력 댐퍼를 안 달아도 그리고 프릭션도 또 뭐 어떤 식으로든 그 부재 마감재와 그물이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릭션 댐퍼가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비스코어 댐핑은 속도 의존형이고 수학적인 정교와 공식화가 아주 용이하더라 편하더라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댐핑도 어떻게 하느냐 요 비스코 댐핑으로 해가지고 등가 점성 댐핑 값을 사용합니다. 뭐 그래도 된대요 책에서. 제가 사실은 제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댐핑이란 걸 하면 딱 댐핑이란 말을 하면 자, 어떠냐 자 프로세스 에너지 소산 자, 종류는 첫째 비스코 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테 이력 댐핑이 있고 마찰 댐핑이 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 댐핑 값이 자 힘의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고 상수는 이렇게 된다. 수학적 포뮬레이션이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요거로 생기는 댐핑 값을 어떻게 하느냐 자 등가인 비스코스 댐핑으로 만든다.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한 사이클당 동일한 소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씁니다. 동일한 소산 에너지 오브 디스페이션 그게 맞나? same 에너지 per one cycle. 일단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이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이력 감쇄 마찰 감쇄는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이력 감쇄의 이력 거동을 통해서 등가 이퀴벌런트 점성 감쇄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별도로 한번 유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많이 알겠지만 요런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동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요렇게 거동을 했다 치면 힘과 델타에서 요만큼의 솟아난 에너지란 말입니다. 어떤 강제 이력 구동을 칩시다. 요즘과 끝은 요즘과 요렇게 한 사이클통 움직인 거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통 요렇게 하고 요 빨간 곳의 면적을 A1이라 치면 어떤 댐핑 계수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4파 유도는 내가 다담션 해볼게요. 요 A1 면적 에리어 A1분의 요 전체 면적을 갖다 우리 검은 거랑 A를 합시다. A0를 재진기를 달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댐핑 값이 한 5%라 치면 댐핑 이펙트 댐핑을 구하면 이펙트 댐핑 값을 구하면 요거에다가 요걸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댐핑에서 처음이니까 재진 설계에서 첫걸음이니까 댐핑이라는 거는 결국은 앞에 자유진동에서는 에너지 소산이 없이 그냥 무한히 반복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산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댐핑이라는 건 에너지 소산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댐핑의 종류가 점성 댐핑과 이력 댐핑과 마찰 댐핑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요 점성 댐핑이 수학적 포뮬레이션이 용이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강제 댐핑, 이력 댐핑과 마찰 댐핑도 등가의 점성 댐핑으로 취하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방식은 한 사이클당 동일한 에너지 소산을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더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점성 댐핑이든 마찰 댐핑이든 프레시 댐핑이든 공식은 어떻게 쓰느냐. 결국은 자, mx t 플러스 그 다음에 cx.t 플러스 kxt는 0 공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푸는 거는 앞에 자유진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일단 xt를 갖다가 c의 st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s가 이 초기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S0, V0가 있겠죠. t가 0일 때. 그러면 뭐 xt는 결국은 a의 s1t 플러스 b의 s2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 조금 더 해서 요거 간단히 이게 이제 내용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x.t는 뭐가 되냐면 sc의 st가 되고 x2.t는 s제곱 c의 s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요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요게 대입하고 요 값은 요게 대입하고 A와 B는 요 초기 조건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MS제곱 C S 플러스 K C의 2의 ST는 0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 이거는 0이 아니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결국은 특성 방정식은 MS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는 0. 그럼 S1, 2는 어떻게 되냐면 2M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MK. 다음은 2M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K 나누기 M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한번 볼게요. 그러면 S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수학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S2는 마이너스 2n분의 C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S1 요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빨간 거로 할까? 자, 이게 S1이 요 식에 들어가고 요 S2가 요 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S1, 2가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M인데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이의 함수란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XT는 A2의 S1T 플러스 B의 2의 S2T 되잖아요. S1 이렇게 하나 가고 이것도 하나 가고 그죠? A와 B는 초기 조건 있잖아요.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이의 함수잖아요. 결국은 지수 함수잖아요. 이게. 이 값을 하는 지수 함수잖아요. 자, 근데 원래 공식에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라 칩시다. 그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가 x든 시타든 시타라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되죠.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지수가 헛수나 복소수가 돼야 이게 어쨌든 진동을 하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S1과 S2가 실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 시스템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값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명확하잖아요.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위에 올라가는 이 값이 위에 올라가는 지수값이잖아요. 여기가 S1, S2. 그럼 이건 어차피 실수입니다. 리얼 넘버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허수가 돼야 결국은 S1, S2가 복소수가 돼가지고 진동을 한단 말입니다. 원래 공식에 의해서.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복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루트 근 안에 있는 요 값이 0인 경우에가 진동하느냐 진동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판별이 되버립니다. 이게 0보다 크면 S1, S2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0으로 수렴해 버릴 거 아니에요.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복수수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진동을 하고 0이면 진동 안 하고 0보다 작아도 진동 안 하겠죠. 그래서 진동하느냐 진동하지 않느냐의 판별식이 요 루트 안에 이건 어차피 실수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요게 0보다 크느냐 0이냐 작으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을 하지 않는 경계값 그걸 인계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2n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m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가 루트 k분의 m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0이 되면 이것도 0 되고 0이 되는 게 S1, 2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어차피 이거는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0보다 크고 오메가도 당연히 0보다 크니까 두 개 다 0보다 크니까
2n분의 c의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n분의 c는 오메가 되고 결국 c는 2m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 구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c 값이 질량과 각 진동수를 갖다 2배를 곱한 값과 같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진동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미 초기값과 초기 속도, 초기 변이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정지해 버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결합식으로 t가 있고 xt가 있다면 초기 변이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딱 정지해 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정리하냐는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우리가 감시를 갖다 인계 감시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C 크리티컬 인계 감시 댐핑 책에서 그냥 팩터 이렇게 써버리더라고요. 크리티컬 팩터. 우리 인계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PCR 또는 농력 CR. 이거는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꾼 겁니까? 스테이빌리티와 언스테이빌리티. T의 경계죠. 경계값이죠. 그럼 이 CCR에서 이해못하는 인계감시는 뭐예요? 이 시스템이 진동계냐 진동계가 아니냐의 경계값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요런 개념을 댄다. 그 사이 감시비 인계 감시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시비 요거를 C분의 CCR. 자, 어떤 시스템입니다. 일단 1자유도계를 봅시다. CCR은 어차피 2m 오메가잖아요. 구해놨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인계값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2m 오메가 C 이걸 갖다가 그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감시비라고 합니다. 그럼 2n분의 C는 뭐가 됩니까? 이게 있어요. 2n분의 C는 그 사이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S1, S2를 갖다가 그 사이 2n분의 C는 그 사이 오메가가 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S1, S2는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다시 쓰면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가 앞으로 빠지고 그 사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마이너스 그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 제곱 마이너스 1 오메가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C란 값보다 요 그 사이란 값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웹에서 C란 것보다 그 사람 자, 뭐 또 돌아서 mx2.t 플러스 cx.t 플러스 kxt는 0 t는 0일 때 초기 조건 x0 v0. 자, 해보니까 xt는 a의 s1t 플러스 b의 s2t가 되는데 s1 s2t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그 사인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곱하기 그 사이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리한 건 이거예요. 자, 그 사이는 크리티컬 감시와 감시액 시스템이 가진 감시의 B 이거는 C분의 2m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가지 경우만 나온다 했죠. 진짜 케이스 1 언더 댐프드 시스템 케이스 2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 케이스 3 of damped 시스템. 자, 이건 과소감쇄, 이거는 인계감쇄, 이거는 과감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국은 요 값이 0이냐 1보다 크느냐 0이냐 이 말이죠. 0보다 크느냐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고 이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C1의 CCR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이제 양분의 1을 곱하면 어차피 C가 CCR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결국 뭐지? 그 말은 뭐냐면 1이니까 감쇄값이 인계감쇄값보다 작다는 말이고 요거는 감쇄값이 인계감쇄값하고 같다는 말이고 요거는 감쇄값이 인계감쇄값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진동한다. 이 두 개 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지수에서 이거는 지수 S1, S2가 이거는 복수수 S1, S2가 뭐갑니까? S1, S2가 복소수잖아요. 이건 두 개가 뭡니까? 실수잖아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공부하고 다음에 이 세 가지 개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까운 시간에 자주 좀 뵀으면 합니다. 제가 좀 게으르지 가지고 자주 뵙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좀 노팅도 달아놓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